이사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내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뭐 저 장우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원구의 유스 하청공장. 안녕하세요.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31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원구 뉴스 하청공장에서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삼입니다. 네. 저는 레옹치과에 지금 어금니 쪽하고 그다음에 그 잇몸 치료 다니고 있는 전 개그맨 장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또 저 VIP 고객 또 있겠죠. VIP 고객이죠 이번에. 저는 그 레옹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한 안원구입니다. 뭐 환자분들 좋은 환자분들 만나서 제가 편하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레옹치과에 발걸음을 못 하고 계신 또 여기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되게 집에 가까우신데 안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먼 데도 다니고. 그게 근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그냥 아무나 막 가나요? 저희 어머님이 다녀오시죠.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죠. 어머니 가셨어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죠. 어머니 틀리하셨나요? 근데 한번 가보면 또 가게 되겠더라고요. 너무 잘했어요. 친절하고 깨끗한 교과서적인 원칙하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인데요. 조카들 사랑니 뽑으러 갈 거예요 조만간. 지금 제가 요즘 치과 어렵다고 했더니 다 도와주시려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좀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제가 요즘 아주 불경기다 보니까 요즘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간단히 그래도 저는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경윤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31회에서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해서 진행 경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다뤄볼 텐데 이거는 진짜로 좀 저는 어렵지만 좀 짜증나는 그런 얘기긴 하죠. 근데 KT가 지금 뭔가 지금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 뭔가 더 나오면 그거는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요.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잘 일반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고의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10일 날 그 상장 유지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여연대에서 이걸 사실 분식회계 이슈를 처음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플랜다스계에서는 이 처음 문제 제기했을 때부터 우리가 뭘 이야기했었냐면은 상장 자체에 의혹이 있다. 분식회계도 물론이고 이게 그동안에 결손이 계속 나는 기업들은 회사가 그렇게 결손이 난다 하면 손해를 보는 기업이잖아요. 손해를 보는 기업을 다른 사람들한테 IPO 그러니까 상장을 해서 여러 사람 기업 공개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원래 결손이 난 회사들은 상장을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유독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할 때만 그 규정을 바꿔가지고 결손이 나도 되도록 해줬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분식을 통해 가지고 이익이 나는 것으로 평가 규정을 바꿔가지고 해준 거고 그거 말고 한 5년치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결손이 났으면
상장 자체를 못하도록 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법을 또 바꿔가지고 상장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게 분식회계뿐만 아니라 처음에 그 상장해줄 때 그 법을 바꿔준 그거를 수사를 해야 된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 상장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상장을 해줬다면 그걸 법을 바꿔가지고 해줬다면 그게 문제다고 하면은 자동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분식하고 관계없이. 예. 그런데 그거는 보지도 않고 지금 분식회계만 붙들려 가지고 지금 있는데 다행히 고발이 돼 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됐으니까 그 회계법인만 지금 수사를 할 게 아니라 거래소 상장을 시켜주는 법을 바꾸었던 그 과정도 반드시 수사의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도 누가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아, 예, 거래소.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은 이게 만약에 검찰 조사가 돼서 이게 혐의점이 드러난다고 하면 상장 폐지 결정이 안 됐잖아요. 이게 다시 번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나요? 아니 이제 일단 거래 정지를 시켜 놨었다가 네. 기업 심사에서 상장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번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네.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일들이 법에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네. 다시 상장 폐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아 그게 그러니까 다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이게 아직 그러면 끝난 게 아니네요. 지금은 금감원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거래소에 거래 정지를 시켜놨다가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까지 갈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 거래를 다시 재개를 한 상태고 상장 폐지 여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검찰이잖아요. 네. 법원에까지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상장 폐지 요건이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요게 사실 요 폐지 결정이 안 됐을 때 안 된다고 하는 이제 뉴스가 나고 그 며칠 안 돼서 또 경남제약이 상폐 결정이 나가지고 일반 그 소액 주주분들이나 이제 그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은 이거 완전히 바뀐 거 아니냐? 응? 큰 기업은 대마불사, 예? 큰 기업은 손도 못 대고 경남 기업 같은 경우는 왜 상장 폐지되냐? 또 지금 막 말들이 많거든요. 지금 네. 이제 보시면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조 5천억의 분식 회계를 했는데 네. 그 물론 앞에 그 상장 요건이나 이거를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렇죠. 그건 당연히 앞에 있는 것이고요. 네. 분식 회계를 4조 5천억을 했다. 근데 레모나 만든 네, 그 경남제약, 네. 경남제약은 그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지금 제기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다만 분식 회계의 문제가 생긴 거죠. 분식 회계가 4천억 정도의 그 가진금을 지금 맞았는데 4천억이 아니라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4천억이라는 4천만 원 갖고 근데 자꾸 억 단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예. 입에서 억이만 그냥 쉽게 나오는데 4천만 원의 문제가 됐고 저기는 80억의 가진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런데 4천만 원의 문제가 됐던 경남제약은 상폐를 시키고 네. 80억의 가진금의 벌가금을 매겼던 데는 유지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오버랩 되면서 이제 비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을 하려도 크게 해야지 어설프게 하면 안 되나 봐요. 그 스탈린의 명언이 또 생각이 납니다. 스탈린이 사람을 한두 명 죽이면 살인인데 너무 많이 죽이면 그냥 그건 통계에 지나지 않는다. 아, 그런 말을 했나요? 네. 그래서 스탈린이 그렇게 제명이 죽어서 그렇지 원래는 사실 제명이 죽으면 안 될 만큼 사람을 많이 죽인 피해 숙청자잖아요. 네, 스탈린. 네, 레닌도 쟤는 안 되는데 왜 쟤가 크냐? 쟤가 되면 아마 피바람 불 거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삼성 제가 또 이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상패 때보다요 올랐어요 조금. 네. 사람들이 지금 왜 그럴까요? 지금 이거는 시한폭탄인데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원인이 알 수 없지만 이게 이제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아 이거 보니까 상장 폐지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이제 그 막연한 기대감. 그 삼성은 또 문제가 있어도 절대 상장 폐지는 안 되는 기업 대마불사구나 이렇게 이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사회 정의의 척도다.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우리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장래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척도로서 우리가 잣대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정말 실망스러운 결정을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촉이 좀 있는데 파세요 이거. 촉이 안 좋아요. 아니 근데 팔 수밖에 없어요. 예.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녹음하는 날 오늘 이제 증권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JPM 컨퍼런스라고 미국에서 이제 내년 초에 제약회사들 바이오사 회사들 중에서 되게 그 신망도 있고 발전 가능성 있고 그런 좋은 회사들을 와서 그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회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요. 근데 의외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기서 탈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시각하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뭐 코스피 시총 굉장히 높고 이렇게 상패도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초청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서 떨어졌고 탈락을 했고 다른 뭐 바이로메드라든가 뭐 신라젠도 떨어졌고 다른 회사 6 셀트리온은 거기다 됐어요. 거기 됐고. 그래서 야 사실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솔직히 그 외국 애들의 기준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또 외국 애들도 또 줄 서는 거 굳이 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파벌도 심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걔네들은 결정 난 거에 대해서 냉혹하게 걔네들은 따르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방송하면서 이제 청장님하고 계속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요. 저는 솔직히 하나도 이해 안 가요. 오늘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아니 뭐 이후에 또 좀 설명을 하겠지만 경남제약 같은 데는 검찰 고발됐었잖아요. 기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어요. 저 공소권 없다고 했고 벌금은 아까 좀 청장님 말씀하신 과징금 4천만 원 맞았거든요. 근데 상장 폐지예요. 그 정도면 사장님이 그냥 마통으로 긁어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통도 아니겠다. 그냥 저 통장에서 찾아도 내도 될 수 있는 거. 근데 오늘 그 뉴스에서는 요새 왜 그 기준이 다르냐고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해서 분식회계 했지만 뭐 흑자에서 탄탄한 기업이 된 거고 될 수 있는 게 나왔고 경남기업은 분식회계를 하면 자본금 비율이 너무 낮아져서 너무 자본 잠식이 불보듯 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 그런데 아까 청중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그 100% 공감하는 게 아니 지금 논란이 된 게 거래소에서 상장할 때부터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좀 염치가 좀 있어야지 되지 않나. 사실 포커스는 거긴데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앞에 염치가 없어진다고. 아니 그 똑똑하신 분들이 아니 그 저같이 그냥 멍청한 애가 이거 봐도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왜 그렇게 하죠? 뭐 그러다가 만약에 검찰에서 거기도 수사한다 그러면 그건 뭔 망신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이제 들을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언론이라는 데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에서 이런 방송도 하는 거지만 언론을 보면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언론의 그 성격에 따라 가지고 뭔가 광고를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뭔가 특수한 뭐 사정이 있거나 내년부터 광고비를 더 올려준다고 했거나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언론을 우리가 쭉 찾다가 보니까 계속 그 옹호하는 언론은 늘 옹호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기자들도 참 양심에 많이 꺼림이 있을 거예요. 그 경향신문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기사 안 썼는데 바로 삼성 노트북 광고 전면 광고 막 들어간 것들 누가 캡처해서 올렸던데요. 바로 삼성이 그냥 깔아줬겠죠. 그래 우리가 소위 뭐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곳조차도 이 광고라든지 회사가 살아야 되니까 뭐 광고 시장이라는 데가 다 그 사람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다 굴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청자님도 뉴스 보셨을 수 있는데 삼성이 전 세계 광고 1등이랍니다. 좀 봤어요. 네,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래요. 기사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근데 왜 애플을 못 따라잡어? 애플은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팟캐스트가 있어야 될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깊이 분석을 안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보면 그 부동산을 막 경기를 진작하는 막 방송이 나올 때 있죠. 그 방송 뒤에는 항상 건설업체가 뒤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지면을 메우는 그 1단 광고 큰 거 있잖아요. 밑에 다 옛날에 뭐 분양 광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건설업체가 힘들어지면 광고가 사라지니까 의도적으로 전부 다 건설 경기를 진작시키고 싶은 그런 기사도 나가고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청장님 우리 여기서 확실히 선언하죠. 네. 지금 팟캐스트를 우리 하고 있지만 팟캐스트도 광고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저희 삼성 광고는 안 받는 걸로. 이거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 1년에 이제 10억이다. 아니 근데 저희 200원도 들어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들어올 거니까 선언이나 하자는 거죠. 네. 예. 뭐 김태 의사와 상관없이 김태희는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먼저. 선언하셔도 돼요. 네. 그럼 저희는 선언한 겁니다. 예. 삼성의 광고는 예. 안타깝지만 저희가 삼성의 광고는 받지 않는 걸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일단 내용 지가만 받겠습니다. 부실 기업만 받으시네. 네. 이제 어쨌든 그러면 이제 한국 거래소 입장,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삼성 바이오롭스 입장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어쨌든 대외적으로 뭐라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는 이런 거죠. 일단 삼성을 상장 폐지를 안 한 이유는 삼성은 그래도 투명하다고 일단 자기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경영이 자체가 투명하게 한다. 근데 사실 투명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평가를 그렇게 우리 국민들의 눈을 가리면서 4조 5천억이나 분식을 했는데 분식이 투명한 겁니까? 분을 발라놨는데 그렇죠. 그 투명한 건 아니죠. 투명한 거는 저기 그 뭐죠? 투명한 그 화장품 그거 뭐라고 저렇게 비비크림 같은 거가 투명한 거죠. 분식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크림만. 여기는 이제 분을 칠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투명하지 않은 거는 확실한데 이걸 굳이 또 투명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기업의 계속성 뭐 이런 거는 삼성이니까 자금력이 되니까 기업의 계속성은 있을 정도.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시총이 뭐 최고 갔을 때 한 30조 가까이 됐는데 만약에 문제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참 이거 오히려 이 책임을 묻기 힘들고 개미들이 당하는 게 힘들어서 솔직하게 이걸 계속 상장을 시킨다. 그게 더 솔직한 이야기인데 재무 안정성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괜찮다는 한국 거래소 입장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라는 뭐 한국 거래소는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냥 뭐 안 해도 되는 말씀들을 꼭 공식적인 멘트로 하시니까 그게 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그러죠.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것도 안 하는 말인데. 그 분식이 돼 있는데 무슨 투명성 제고 아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교도소 나오면서 앞으로 깨끗이 살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 그 공감 안 되는. 아니 내 처벌만 안 해주면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진짜 전말이 바뀐 거죠. 회계 감시 기능이라든지 내부 통제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개선 계획을 제출하겠다 하는데 뭐 그게 없어서 안 됐나요? 다행히 그래도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이야기는 곧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즉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하려는 과정이었나를 보는 게 이제 그렇죠. 좀 더 본질적인 상장 폐지 여부와 또 다른 우리 측면에서 아까 이 삼성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고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기업이죠. 그런데 그 오너가 부당하게 그 삼성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우리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지금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본질적인 데 접근할 수 있게 지금 가고 있다. 이제 검찰 수사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이제 검찰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딱 이거 그러니까 상장 그 유지 결정 났을 때 저같이 이제 일반인 저는 진짜 아무것도 주식도 잘 모르는 그냥 바보예요. 근데 진짜 나라가 완전히 썩었구나. 이거 어디까지 이게 제대로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검찰 수사를 들어간다길래 그래도 하나하나 살아있는 게 있구나 하고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검찰도 뭐 또 뭐 욕하고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청장님은 우선은 검찰 수사는 좀 긍정적으로 지켜봐도 된다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요번에 검찰 수사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재수처를 쓰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금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승계가 있었다 하면은 다시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고 승계 절차와 관계 없었다 하면은 안 가도 되는 지금 그런 기로에 있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자료가 없어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여부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와 상장 과정이 포함되어 있나 안 돼 있나를 지금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거거든요. 상장 자체가 실제 가치보다도 부풀려져 가지고 그거를 믿고 우리 개미들이 거기에 샀잖아요. 물론 기관들도 많이 샀지만 그러니까 그 개미들한테 엄청난 지금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기를 쳐놓은 건데 그 사람들이 부담해 그 고통받는 것은 상장 폐지가 안 돼야 사실 고통을 덜 받기는 하죠. 그거와 별개로 이게 오너가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그 승계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다시 잠깐 설명하면 삼성전자를 이재용 부회장이 쉽게 세금 내지 않고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하게 하는 그 과정 속의 하나다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더 큰 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검찰 수사 결과가 상당히 기대되고 제대로 된 시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달 14일 날 11월 14일 날 이게 고의분식 결론이 났거든요. 금융감독원위원회에서. 근데 그 2018년 이제 이번 달 10일 12월 10일자로 상장 유지를 결정하겠다고 거래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검찰에서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계적인 측면에서 분식 여부를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거래소가. 아니 증선위에서 2번이나 회의를 하고 다시 한번 저기 금감원으로 보냈다가 다시 해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국거래소에 대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그걸 근거로 돌려보냈는데 거래소에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10일 날 그랬는데요.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일 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들어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건 아무리 점잖게 얘기해도 기분 나쁜 거죠. 여기 열심히 또 여기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은 결론을 내서 보내줬는데 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심사위원회 구성도 여긴 더 은밀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원래 외부 심사위원들이 1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을 뽑고 거래소에서 당연직 임원이 하나 들어오시는데 그래도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명단은 공개됐잖아요. 여기 명단도 공개할 수 없대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이걸 해주려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래서 삼성이 그 정도 파워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거래소가 규정을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장을 할 수가 없는 기업이었어요. 바이오로직스는. 근데 그 규정을 바꿔가지고 과거에 계속 결손이 나더라도 지금 현재 일정한 자본금만 있으면은 이 상장할 수 있도록 요 원포인트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켜 주기 위한 규정. 사실은 거래소가 범인인데 거래소가 범인인 거잖아요. 솔직히 공범인 거잖아요. 근데 공범이 지금 면죄부를 먼저 준 거네 주범한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 자기들이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까 거래소도 압수수색을 했었으면 더 좋았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거래소가 상당히 여기에 관련이 깊은데 거래 재개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이 거래소를
집중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참 상장 폐지가 되는 날부터 뉴스는 어떻게 쏟아져 나왔냐면 짧게는 뭐 한 두 달 그리고 길게는 1년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예상컨대 뭐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거래 정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의외로 한 달 만에 이게 유지 결정이 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의외였어요. 보란 듯이 그냥. 예. 그렇죠. 이게 금융위원회 결정도 뒤집을 만한 또 힘이 누군가로부터 작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 아주 그 기억이 나는 게 참여연대에서 예. 너무 경솔하게 빨리 결정을 했다. 더 이게 그 어떤 결정이 또 있었는데 그 증선이 결정인가요? 그 이후에 내도 사실 좋았을 것을 너무 빨리 결정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신 게 생각이 나네요. 지금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거 국가기관이나 또는 국가 그 금융 관련 업계도 물론이지만 금융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금융기관들이 그 정부 기구들 있잖아요. 그 기구들에서 과거의 사람들이 이걸 다 그런 결정들을 해가지고 상장도 하면 안 되는데 해주고 거래도 시키도록 해주고 이 사람들이 또 그 쉽게 말하는 개미들한테 사기를 칠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대로 지금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벌해주세요.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죠. 그거를 하라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일들이 곳곳에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통령만 바뀌었지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약간 이제 아까도 살짝 얘기 나왔었는데요. 주변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가게 하려면 좀 비교 얘기를 해야 되는 삼성이 얼마나 파워가 센지 주변이 흘러가는 걸 봐야 되니까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가 됐는데 뜬금없는 경남제약 지금 상장 폐지가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셀트리온 또 분식회의가 얘기가 막 나와요. 그 같이 한번 경남제약 먼저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경남제약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가증금이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상폐를 시켜버렸잖아요. 네. 저 여긴 80억인데 삼성은. 그래서 이게 결국 삼성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를 이거 단적으로 대비해서 금방 쉽게 우리가 이해할. 경남제약은 레모나라도 만들죠. 그 시고 맛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네. 레모나. 지금 침 나왔어요. 레모나 생각하니까 지금 침이 좀 조건만 사. 네. 그 레모나는 지금 계속 만들고 있긴 있나요? 그럼요. 옛날만큼은 많이 안 먹지만 그래도 레모나가 유명하긴 하죠. 그렇죠. 그 아마 레모나 모르는 사람 별로 없지 싶은데. 비타 500이 좀 많이 비타 500 예. 나오면서 레모나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만 보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간에 카피약이잖아요. 네. 카피약이고 그것 대신 생산해 주는 그런 뭐라 합니까? 바이오시밀러. 약이라고 하면 신약이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없던 약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세계적으로 팔리면 그건 진짜 대박 나는 그렇죠. 그 바이오의 꿈이 거기서 이제 지금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지금 계속 성장 동력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남들이 다 만들던 거 이제 그 시효가 지나 가지고 이제 풀려 나오는 그거 카피해 가지고 파는 그게 무슨 큰 돈을 벌 거며 결과적으로 이 경남제약 같은 데는 그래도 주력 하나가 있잖아요. 레모나라든지. 뭐 규모가 작을 뿐이지. 그런데 이걸 상폐시킨 것은 문제가 많죠. 비교해 보면 개인적으로 뭐 의사로서 치과 의사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비타민 같은 거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 이제 B 같은 거 조금 의미가 좀 있고 비타민 D도 뭐 약간 이제 뼈 이런 거 좀 의미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음식 잘 먹으면 되지 비타민 C 이런 거 그냥 굳이 그렇게 막 비타 500이나 아니면 무슨 그 레모나나 이런 데 의존적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굳이. 그럼 모자라면 조금 보충되더라도 남으면 다 오줌으로 배출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모르는 사람이 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비타 500.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준 거 안 돼. 특히 그 병 뚜껑 까졌던 것들은 특히 더 조심하시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언론에서 얘기한 거는 그 좀 궁색해요. 기사를 보면 뭐 그분들이 다른 뭐 이유도 있었겠지만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거래소 상장 폐지를 잠정적으로 경남제약에 대해서 결정한 이유가 경영 투명성 관련 경남제약의 개선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판단의 기준으로 했다는데요. 아니 그럼 뭐 여기는 지금 검찰 공소권도 지금 그 없음으로 판단이 났고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아니 근데 삼성이 제가 만약에 진짜 완전한 전지전능한 삼성이라면 거래소에다가 좀 놔둬요. 지금 얘기하면 말 나오니까 경남 기업 좀 봐줘 우선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같은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여긴 때리고 저러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봤을 때 똑같이 숙제를 안 해봤는데 부잣집 아들은 얘는 그냥 특별히 지금 이유가 있어서 안 한 거고 얘는 너는만 공부나 해야지 왜 숙제도 안 해와 지금 이거 아니에요 지금.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거네요. 부잣집 애들은 길바닥에서 죽지 않는다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소액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요게 지금 우리 김영삼 박사의 말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삼성 주식은 대마불사기 때문에 주식은 더 이상 안 이 정도로 삼성이 강해? 그럼 더 사야겠다 해서 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과 반대로 경남을 일부러 딱 만약에 삼성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삼성이 만약에 전지전능하다고 하면 그렇죠. 경남 때려 죽여. 나 역시 삼성이 최고라는 거 보여주기 이럴 거다. 그렇죠. 제가 삼성이라면 우선 죽이지 마봐. 그러면 왜 또 나는 살리고 쟤는 죽였냐고 할 것 같으니까 냅둬봐 이랬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 경남제약뿐만 아니라 좀 이따 말씀 우리가 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 문제도 있었어요. 그럼 셀트리온 바로 넘어가죠 뭐. 네. 셀트리온 아까 경남제약 1,000억 1조 매출에 200억 외상값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이것도 뭐 상장 심사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러면서 항상 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동격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포커스로 맞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1조 매출인데 200억 얘기 좀 정확히 해주세요. 저같이 모르는 시청자 청취자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거 전에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경남제약의 사건을 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 여권에서 논평을 하셨어요. 조승현 상근 부대변님께서 논평을 하셨는데요. 참 웃긴 거죠. 사실은 제가 이거 다 보고 말씀드릴게요. 많은 국민들은 회계 조작으로 시장을 교란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판단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대마불사나 유전무죄 또는 무전유죄라는 반법치주의적 단어가 이 사회에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논평을 내셨는데요. 본인들이 정권 잡으셨잖아요. 아직도 야당 코스프레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뭔가 다시 좀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아까 청장님께서 대통령만 바뀌었지 이거 뭐 바뀐 게 있냐는 게 지금 완전히 지금 딱 보이잖아요. 지금 이분이 주식을 갖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주주인 줄 알았죠. 제가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나중에 이제 상장 폐지돼도 개미들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 한번 기회를 지금 저희가 줬잖아요. 지금 팔면 된 거고 나중에 상장 폐지됐어도 그때는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팔 기회를 줬으니까. 아직도 삼성이 두려운 거예요. 시장은 다.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사실은. 금융시장의 최고의 먹이 사슬 중에서 정점에 삼성이 있는 거거든요. 뭐 모든 분야에 일단 삼성의 입김이 너무나 큰 거죠. 명동 사채업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삼성이죠. 삼성 화재 생명 이런 데가 돈이 또 많이. 그렇죠. 거기서 돈 안 받아가면은 그 밑에서 금융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원천을 거기서 제공받지 못하면은 다 못하니까 속으로는 다 그 사람들도 짐작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입에서 뻥끗하는 순간에 우리나 이렇게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나 떠들 수 있지. 먹이 사슬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떠드는 순간에 퇴출인 거예요. 거의. 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애써 그거를 아는 척 안 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경영권 때문에 그렇게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회사와 또 다른 회사는 주식 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세금을 다 내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그 한 주씩 사는 운동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양심적인 후계자가 된 그분 회사의 주식을 한 주씩 또 사야 되지 않느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요? 예? 아니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네. 아, 지금 LG 얘기하신 거예요? 네. LG 네. 거의 1조 내셨던데 저는 그 세금 낸 거 보고 조금 더 써서 그게 1차분이에요. 1차분이에요. 1차분이. 예, 9,300억이 1차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좀 그 금융이라든지 좀 사업 좀 하시는 분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이 좀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이재용에게 바랬던 거는 정말 법대로 내기를 바랬던 건 아닐 것이다. 그냥 1등 정도 해주는 거. 그 전에 아마 교본가가 1등인가 아마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 두 번째로 많이 낸 놈보다 조금 더 내는 정도만 해줬어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용서를 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누구보다 부자인 게 이게 2등 3등 해도 삼성을 못 먹을 텐데 그냥 딱 분식회계를 하든 어쨌든 그냥 1등 유지 정도만 해줬어도 괜찮지 않았겠냐.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용서를 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 LG가 갱신해 버려가지고 어렵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 모든 이 어떤 편법적이고 그 부당한 그런 그 세습, 경제 부의 세습, 이건 사실 삼성이 앞에서 제일 먼저 개척해 나가면 그 뒤에 보고 다른 데 또 따라 그 흉내 내고 따라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사회의 그 부정적인 그런 문화와 인식을 심어주는 대표 주자로 삼성이 등극했다는 게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좀 많이 깨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직 우리가 안 다루고 있지만 나중에 그 재단법인 이거 이용해 가지고 또 부의 그 부당한 세습을 그 정당화한 방법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이래 하는 것들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이제 3대 세습을 하는 시점에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벌어서 많이 내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우리가 국민들의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이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가 있고 이 기업들이 벌어들어온 돈으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놓은 그가 국가에서 쓰잖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정말 서로 좋은 선순환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은 안 내고 그냥 부만 세습할까 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하는 새싹들이 나 삼성처럼 이렇게 존경받는 기업가 될래 이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진짜 전 솔직히 삼성이 자랑스러워요. 오늘 저거 치과 그 수술 기구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미국의 휴프리드라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세미나를 많이 했더니 우리나라 그 회사 기구가 좀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본사 직원이 한국 왔는데 저희 치과를 이제 찾아왔어요. 저 때문에 기구 많이 팔린다고. 제가 좀 그 사랑니 임플란트 그 강의로 좀 유명하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핸드폰을 그 이제 한국 직원하고 저하고는 아이폰을 딱 꺼냈는데 그분은 삼성을 딱 꺼낸 거야. 미국 본사 직원은 삼성을 꺼내고 그 한국 그 지사 직원하고 저하고는 아이폰을 딱 꺼내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랑 메모를 이제 앞으로 저를 어떻게 지원해주겠다 하는데 삼성 펜을 꺼내가지고 삼성 그 갤럭시에다가 이렇게 적으니까 영어로 바뀌더라고 이렇게 글자가.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진짜로 왜 우리 한국 직원들은 아이폰 쓰고 있고 그 사람은 삼성 쓰냐. 그래서 저기 보이는데 바로 우리 삼성 본사 바로 옆이잖아요. 저희가 삼성 헤드쿼터라. 그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자랑스러워 얼마나 뿌듯해요. 이런 것만 안 하면.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잘해요. 경영권 문제만 꼬여 있지. 삼성이 다른 건 다 잘하긴 합니다. 그 외국 분이 영어로 분식 회계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분식 회계 나봐요. 네, 제가 네 진짜로 정말 너무 뿌듯했어요. 그 순간에 그 삼성 쓰고 있다라는 미국의 그 잘 나가는 회사 직원이 쓰고 있다라는 게. 거기서 이제 세금만 잘 내고 승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승계가 되면. 더욱 존경받을 수 있고 정말로 우리가 삼성을 많이 우리 전부 다 갤럭시 다 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조금 저기 서둘러야 됩니다. 또 우리 저 여기 밤 되면은 이거 차 빼라고 지금 청장님 아반떼 5 시리즈 빼야 되니까 제가 또 저 아반떼 C클래스던가요? 제가 아반떼 5 시리즈 아니 빨리 이제 센트리온 헬스케어 얘기해야 돼요. 셀트리온으로 너무 차 빼야 되니까 셀트리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은 잘 모르지만 우리 저기 위원장님께서 조금 또 빠삭하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빠삭하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우리 공매도 얘기할 때 셀트리온이 사실 그 공매도로 인해서 경영권이 뺏길 뻔했다. 그러면서 그 의혹으로 삼성을 그분들이 지목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니 이거 지금 분식회계로 인해서 삼성이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날 셀트리온이 분식회계가 또 터졌어요. 아주 미심쩍은 시점에 같이 터져버리는.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봤는데 근데 이거는 셀트리온도 조금 본인들이 잘못한 건 있겠어요. 논란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청장님이 좀 이따 보충 설명 잘 해주시겠지만 셀트리온의 자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영업권, 이 판권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바이오 시밀러 이거를 판권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셀트리온 본사가 218억인가 19억에 사줘요. 영업권을. 근데 그걸 매출로 회계 처리해가지고 수익으로 그냥 잡아서 이익으로 계상을 해버리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영업권은 사실 그렇게 매출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파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파는 것도 아니고 그 권한만 있는 거잖아요. 그걸 평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본사가 218억에 사줘가지고 그냥 했다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경남제약 문제는 아까 경남제약도 상장 폐지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삼성도 좀 더 묻어가지고 그냥 뭐 문제가 별로 크게 안 부각됐을 텐데 했는 거 반대로 이게 이 헬스케어 문제를 이거는 오히려 분식회계를 이제 드러냄으로써 이제 희석을 한 케이스죠. 이거는. 이 삼성이 분식회계가 맞다.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이 어떤 입장인가 하면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1, 2등을 다투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한때 삼성이 셀트리온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로직스 안 만들고 셀트리온을 우회 상장해서 그걸 먹는 방법을 강구했을 것으로 우리가 의혹을 제기했던 그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삼성이 막 분식회계가 터지고 이제 상폐가 돼서 다시 재개가 되는 시점에 금융당국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이거 뭐지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게 되는. 안 그랬으면 뭐 그냥 단순히 그냥 분식회계였는데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셀트리온이 이제 주목을 받고 오히려 이 관점을 조금 이쪽으로 집중하게 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삼성 혼자서 두드려 맞을 거를 셀트리온도 같이 너도 분식회계가 있잖아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지는데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대로 뭐냐면은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도 약을 만들잖아요. 만들어가 그거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유통이죠. 유통. 그러니까 판매 업체인데 이 판매 업체가 좀 지금 부실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손이 많이 난다는 거지. 결손이 나니까 그 결손이 나면 이걸 앞으로 뭐 상장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도 이제 분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손이 계속 나면 상장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분식이 왜 그러면 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요 시간에 하면 분식이 있고 탈세가 있는데 두 개 다 크게 보면 분식이에요. 정상적이지 않게 하나는 이익이 안 났는데 이익이 난 것처럼 처리하는 것이 분식이고 이익이 났는데 이익이 안 난 것처럼 하면 탈세죠. 그렇죠. 이 두 개를 다 강의로는 분식이라고 하는데 협의의 분식은 이익이 안 났는데 이익이 난 것처럼 처리해서 우리가 이제 꾸며놓은 거잖아요. 그게 분식입니다. 이 내용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이제 분식을 하는 이유는 주가를 조정하거나 또는 주가를 올릴 그 이익이 안 났는데 이익이 나야지 주가가 이제 시장에서 높은 것처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장을 하려고 할 때는 결손은 안 되니까 결손 나는 기업은 상장을 못 하니까 그때 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결손이 많이 나면 안 빌려주거든요. 이익이 나야지 빌려주. 앞으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분식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왜 분식을 했는지는 이제 좀 깊이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 본사에서 판매 회사로 그 줘가지고 하는데 이 판매 회사가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별도 회사인데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결손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 판매권 자기들 독점 판매할 거 아닙니까? 그 셀트리온 그 자기들이 파니까 판매권을 영업권을 계상해 가지고 그거를 또 본사에서 사줍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권이라는 것은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다른 데 없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이나 거래처 다른 데 하고 거래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거래처인데 그 거래처가 딴 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본사잖아요. 본사 거를 받아가 파는 건데 그 본사에서 그걸 사줘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자기가 줘가지고 부여해준 권한을 자기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분식이죠. 그러니까 엄마 집이 이제 큰 유명한 김치찌개집하고 아들이 분점 내서 하고 있는데 잘 장사 안 되니까 엄마가 김치찌개도 대주고 그다음에 그 돈까지도 이렇게 주는. 그렇죠. 돈 준 거죠. 예. 돈 준 거죠. 예. 엄마표 김치를 가져와 가지고 팔다가 그 엄마표 김치를 엄마가 사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 회사에다가 돈을 메꿔 주기 위해서 사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영업권 가치를 실제로 그랬다면 본사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다가 이익을 분여해 준 특수관계자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익을 분여해 준 문제로 이거는 세금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 근데 제가 잘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여기 서정진이라는 셀트리온 회장님이 최대 지분이 35.8%네요. 이 정도면은 그 통상 지배할수하죠. 아니 너무 높다고요. 보통 다 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정진 회장이 그렇죠. 예. 셀트리온 주식 지분은 없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에 있지 않나 맞죠? 맞아요. 예. 본 회사 거는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헬스케어 거의 지분이 35.83%구나. 네. 아하. 어쨌든 뭐 저희가 얘기를 나와봤으니까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셀트리온의 입장 또 각각 이야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제가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항상 금융감독원의 행동들이 근데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의 말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형 자산을 매각을 매출로 처리해 버린 거거든요. 실제 실제 눈에 보이거나 영업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권한을 사는데 218억을 줘버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이익이 아니고 영업 외 수익으로 반영할 경우에 이거 그 적자 났던 거 흑자로 돌려놔 버렸으니까 고의적인 회계 처리 아니냐. 삼성이 오죽 잘 알아보고 했겠어요. 문제 될 만하게 알아봤겠죠. 삼성이 남의 회사에 관여하지 않겠죠. 뭐 그냥 냄새가 막 나니까. 삼성이 이렇게 한번 봤겠죠. 눈치 어떻게 하나 그러고. 네. 근데 그리고 셀트리온의 입장은 조금 궁색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사가 보유한 전 세계 독점 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판매권 양도를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데 이건 좀 궁색할 것 같아요. 모릅니다. 아니 그 예를 들어서 뭐냐 뭐 셀트리온에 안 팔고 다른 데다가 팔았으면 그렇죠. 뭐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뭐 자기들이 준 사람한테 다시 그걸 팔았단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라면 그 돈 주고 살까요? 200억 주고? 안 되니까. 아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50보 100보. 그거 꼭 100보 간 놈이 하는 얘기잖아요. 더 나쁜 놈이 꼭 많이 하는 게 양비론 아니에요. 그 착한 사람 흠 조금 잡아놓고 다 같이 나빠. 잘못의 척도가 다 나쁜 거지 누가 더 나쁘고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더 나쁜 놈들이 늘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흠을 잘 잡고 있다가 나중에 더 나쁘로 끌고 가려고 지금 이렇게 꺼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의심을 할 만한 거죠.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논란이 된 이제 상장 문제에 논란이 됐던 그 시점에 연거푸 같이 바이오 업종에서 터져버렸으니까. 근데 뭐 이거는 뭐 오늘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관계 기관에서 정확히 저희 결론을 내주실 거고요.
저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의 수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청장님 차도 빼셔야 되니까 오늘 마무리하겠는데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만은 KT 뭐 이번 주에 삼성 답답합니다만 또 다음 주에 더 답답한 얘기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엔 더 답답할지 모릅니다. 그래요? 아 미치겠네. 참 제가 이제 말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런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언론을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게 막 헷갈리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언론이 우리 정말 독자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목적에 맞는 무슨 광고인지 뭔지 모를 정도의 그런 보도가 나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좀 그런 게 개선됐으면 싶다는 생각이 제가 크게 듭니다. 착잡합니다. 네. 다음 주엔 더 혼란스러운 걸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